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TV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를 제외하면 오늘 전반적으로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였었어요. 막판에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자, 일단 카카오, 네이버, 이 양대 산맥, 그죠? 공룡 플랫폼 양대 산맥이 최근에 주가 굉장히 힘들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받아내야 되는 건지 지금 개인들이 계속 받아내고 있거든요. 자, 오전장에도 5%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던 카카오. 시장이 같이 밀리는 상황이었으면은 글쎄요,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어떤 시장 분위기 속에서 카카오, 네이버 이 양대 산맥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카카오가 상생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낙폭이 많이 저지가 됐죠. 카카오가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뭐 약보합권,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밑으로 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상생 방안을 발표했는데 뭐 골자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골목 상권 침해를 안 하겠다. 그죠?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그럴 어떤 펀드 상생기금 5년 동안 3천억을 조성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뭐 승계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KQB 홀딩스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그동안의 어떤 카카오의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상생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미지를 조금 바꾸겠다라는 그런 어떤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나오자마자 일단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낙폭이 저지가 되면서 낙폭을 줄였어요. 과연 상승 반전을 할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카카오 누가 샀고 또 누가 팔았는지 이 수급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상생 방안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뭐 신문만 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카카오를 중심으로 네이버까지 같이 곁들여서 자, 이런 상생 방안이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뭐 우량주, 성장주 대표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갑작스러운 악재로 이렇게 밀리면 줍줍한다 그래요. 주식을 막 저가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가에 매수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제가 인터넷에서 댓글에서 본 내용인 것 같은데 카카오가 다시 1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무조건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12만원대예요. 그죠? 오늘 12만원 살짝 깨지기도 했었는데 1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집 팔아서 살 겁니까? 주식을 여러분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물론 이제 그래서 또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 어떤 공식적으로 대입해서 수학이 아니에요. 주식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본다면 좀 수학적이죠. 왜? 실적과 비례하니까 주가라는 것이. 근데 꼭 실적과 비례하진 않잖아요. 최근에 카카오를 보니까 어때요?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 수학적으로 이 기업 가치라든가 또 이 주가를 우리가 해석하고 또 유추해내고 예측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욕을 먹죠. 애널리스트를 제가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의 분석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어찌됐든 카카오 상생 방안이 낙폭을 일단 저지를 했습니다만 주가를 되돌림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상생 방안인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최근 3개월 가입을 하셨다가 한 달 안에 1년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개월 먼저 해보시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달 내에 소급 적용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카카오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한다. 상생액 3천억 마련한다. 그죠? 살짝 내용을 요약한 걸 보니까 카카오 주요 계열사 대표 전체회의에서 이제 상생 방안을 결정해서 발표했다. 이른 시일 내에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 방안 마련 실행을 돌입하겠다. 자, 김범수 의장은 지난 10년 동안 추구했던 카카오의 성장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성장 방식을 도입하겠다. 글쎄요, 뭐, 이 부분, 사실 카카오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대학생들 취업 선호도 1위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너무 컸다 이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고, 정치권에서 규제를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운 어떠한 그런 시점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 꽃 배달까지, 돈 더 내면 택시를 좀 빨리 불러주는 약간 좀 그 자본주의식 그런 어떤 경영 방식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죠? 경쟁이니까. 근데 이제 너무 좀 지나치다, 너무 급하다, 너무 급하게 고속 성장을 했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여기에 카카오가 계속 맞대응하면 안 되죠, 그죠? 천하의 도적대라고 하더라도 관군과는 맞서지 말라는, 그죠? 중국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래요. 카카오가 일단 고개를 좀 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하고는 상관없어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아니에요. 일단 카카오는 이미지로 그동안에 승부를 봤던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론을 일단 좀 무마하자 이런 어떤 의도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뭐 택시만 하더라도 지금 뭐 카카오 모빌리티인가 카카오 티죠. 카카오 택시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전에 뭐 타다 때문에 좀 말이 많았었는데 경기도권만 하더라도 카카오티에 가입된 숫자만 99.3% 거의 다예요. 전국 92.8%라고 얘기하니까 거의 다죠. 그러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80%대인데 그죠? 뭐 대구라든가 뭐 전라도, 강원도는 80%대예요. 카카오티 가입한 숫자가. 그런데 수도권은 거의 뭐 90% 이상이에요. 그것도 90% 후반대니까 거의 다 카카오 택시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독점이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그죠? 8월 달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용했던 비중, 카카오 T 90%예요. 우리가 이제 MAU라고 많이 합니다. 월간 순 활동자 수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8월 MAU를 보니까 카카오티가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다음에 SKT하고 우버하고 한 게 86만 명, 타다가 9만 명, 마카론 택시가 3만 명 이렇게 본다면 1000만 명이 넘는 카카오 택시는 독과점이죠. 그죠?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1등이 1000만 명, 2등이 80만 명, 밑에 뭐 9만 명, 3만 명이니까 활동자 수만. 자, 이렇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죠, 아무래도. 거기다가 이제 뭐 음식도 배달한다 그러죠. 꽃 배달한다 그러죠. 거기다가 스마트 호출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택시가 잘 안 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스마트 호출하게 되면 좀 돈 더 내야 돼요. 호출. 콜비를 조금 더 내면 빨리 온다 이거예요. 택시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돈을 더 내고 뭘 좀 가입하면, 그렇죠. 더, 콜이 잘 오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 여론의 문매를 또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어제 카카오랑 네이버, 하루짜리 반등에 성공을 했다. 뭐 반등도 사실 반등은 아니었었어요. 그죠? 낙폭만 저지가 될 뿐이죠. 자, 내일 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상생 방안이 나와서 저점을 지켜냈는데요. 자, 잠깐 볼게요.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카카오의 주가예요. 자, 며칠 연속입니까? 그죠? 한 일주일 내내 주가가 빠지는 것 같은데, 오늘은 밑에서 조금 돌려줬어요. 자,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여러분. 거래량이 무려 1800만 주예요. 한 근 2, 3년 동안 카카오가 가장 많은 거래량이 오늘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뭐 과거 데이터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1800만 주는 그동안 없었어요. 최근 첫날 빠지는 날 거래량이 1690만, 1700만 주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밀리는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카카오 매도를 전량 다 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6월 24일 거래량이 1840만 주예요. 오늘 1800
70만 주. 그때보다 더 많았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일단 자, 고점 신호가 1800만 주 신호가 나왔어요. 저점 신호도 1800만 주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을 위치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아직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여기서 바로 13만원, 14만원, 15만원 회복이 될까요? 그건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카카오는 일단 15만원, 16만원에 있던 주가가 12만원대까지, 12만도 깨졌었잖아요. 오늘 장중에. 그런 어떠한 낙폭은 저지가 됐다. 이제부터는 횡보 등락이 거듭되는, 즉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이런 급락세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 기술적으로는 요까지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확실하진 않죠. 자, 어찌됐든 지금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찬반 논란, 찬반이 아니라 저도 사실 과도했다라고 봐요. 이 정부의 규제, 특히 금융 당국의 규제, 또 뭐 정치권의 규제,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죠? 왜? 실적이 갑자기 꼬꾸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골목상권, 골목상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카카오 실적에 비하면 지금 뭐 대출 보험 관련돼서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중단했잖아요. 보험 비교 서비스라든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펀드 가입이라든가 보험료 비교 서비스, 증권 서비스도 이제 정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직 매출 비중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의 직접적 영향이 크지 않. 이런 데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은 뭐냐면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되고 카카오, 네이버 워낙 공룡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많이 또 여론의 입도 많이 탈 거다. 그죠? 변동성도 있을 것이다. 뭐 다 맞는 얘기에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주가는 그래요. 과도하게 반응한 만큼의 일정 부분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렇죠. 여기서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게 여기서 바로 원상복귀가 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는 것이죠. 일단 너무 많이 컸어요. 카카오는 보세요. 카카오 공동체 해외 국내 계열사를 보니까 158개. 와. 그죠? 사실 여러분 삼성그룹이나 현대차라든가 SK 뭐 LG 이런 굴지 대기업들이 카카오 봤을 때 어떨까요? 저거 나이도 어린 게 저렇게 벌써 커가지고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좀 꼰대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컸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나오는 부작용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크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예요. 이게 뭐 규제하고 공룡식 문제 많다, 카카오 규제한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진작에 나온 얘기인데, 주가가 좋을 때는요, 필요 없어. 그냥 고해요. 올해 상반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그냥 고해요. 작년도부터 시작된 이 상승 파동이. 그러나, 이 정도로 주가가 무르익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위치가 됐습니다.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께 과거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국내 계열사 추이, 그죠? 아까는 뭐 해외 계열사까지 합했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SK 다음으로 계열사가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SK 그룹 다음으로. 그리고 뭐 삼성, 현대차, LG 얘들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카카오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계열사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 이것저것 다 하니까. 그죠? 대리운전도요, 사실 조금 더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뭐 대리운전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여기저기 1588에 뭐도 많잖아요. 유명한데. 근데 카카오 대리운전이 조금 더 비싸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택시도, 거의 독과점적인 위치를 수도권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호출 비용이 비싸다. 이런 얘기들 나온단 말이에요. 꽃배달부터 해서 별거 다 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자 적당히 커야지 이렇게 약간 약간 좀 워워하고 이렇게 좀 경고를 좀 한 건데 거기에 카카오가 아이고 일단
고개를 좀 숙이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예요. 주가도 당분간은 언제가 될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6월 달이죠. 여기서 이제 카카오 뒤도 돌아보지 마라. 오히려 살려면 카카오 말고 카카오 뱅크나 카카오 게임즈를 사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카카오가 빠지면서 같이 동반적으로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 나중에 되돌림을 줄 때 보세요. 여러분 카카오보다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카카오 뱅크 앞으로 상장될 카카오페이 이런 애들이 카카오보다 훨씬 더 가볍게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런 걸 빌미로 조정의 빌미로 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당분간은 카카오 네이버 주가는 그냥 저냥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잠깐 봐야 되겠네요. 수급을 여러분들 무시 못해요. 이 개인들 받아내는 거 보세요.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함에 따라서 카카오 개인들이 받아내는 거 한번 보세요.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봤죠. 반면에 외국인들 때리는 거 보세요. 글쎄요, 뭐 누가 승리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과거 선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NC소프트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락하니까 어때요? 누가 삽니까, 이거? 개인들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외국인들, 기관들 팔고 있는데. 이런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NC소프트도 자사주 매입을 한다, 뭐 주가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힘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NC소프트 자체는 실적하고 굉장히 밀접한 하락이에요. 왜? 게임에 등 돌려버리면. 근데 카카오는 일단 상생해.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사업들은 계속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도 위험한 그런 위치에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봐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이거와 무관하게 만약에 카카오가 여기서 실적이 계속 밀리지 않고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주가 안 빠질 거예요. 더 살짝 오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올 상반기라든가 작년 같은 다이나믹한 상승은 기대하기가 당장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실적이 약간 삐끄덕거리는 모습이 나온다? 주가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이렇게 좀 조작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죠. 그렇죠? 카카오 뭐 규정을 위반했거나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경쟁 사회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하는 건 뭐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외의 비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여론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적절한 조치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니네 사실 너무 컸다. 이런 게 여론인 것 같아서 주가도 적절하게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모호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전문가들도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뭐 찬반론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적절한 교제를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국회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 물론 이 정부, 금융당국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우리가 그죠? 공정위도 사실상 글쎄요 그런 얘기는 지금 뭐 이 시간에 하고 싶진 않은데요. 뭐 당정에도 문제가 없진 않아요. 카카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상장이 언제로 또 미뤄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상장 일정도 연기가 되고 보험료 비교 서비스, 뭐 펀드 가입 증권 서비스도 조만간 또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 주주가 너무 많다라는 점, 이거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국민주 주가 못 가요, 여러분들. 주식에 어떠한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너도 나도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갈 것 같습니까? 못 가요. 그건 나중에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또 시간이 있으면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현대투자 문자회원 가입 안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3개월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리딩방 관련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 이제 현대투자연구소 문자위원회 가입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다 여기저기 해봤대요. 이 리딩방 같은 거, 카톡방 같은 거, 당장 부자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막 광고해서, 저한테도 광고가 하루에도 뭐 수십 건이 와요, 많이 올 때는. 1대1 뭐 하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리딩방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돈을 벌 수 있지가 않아요, 주식도. 여러분.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맞습니까? 틀릴 때도 많죠. 그런데 이 주식도 일확천금을 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처음 해서 여러분이 확 수익이 단번에 나잖아요. 그럼 그걸로 망해요, 결국엔. 그런 것만 보이거든. 이제 그런 것만 추구하게 되고, 그런 단기적인 급등한 종목만 찾아서 다니게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망하는 거죠. 여러분, 주식을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간의 힘을 믿어서 천천히 부자가 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피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리딩방 관련해갖고 금감위에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거든요. 1대1 상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되는 데가 이상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회원들한테 공통적으로 다 보내요. 네, 문자 메시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실한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뭐 저희 자랑이 아니라. 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3개월 먼저 해보시고 한 달 안에 여러분들이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뭐 그때 추가로 더 내시면 6개월 1년 연장 한 달 내에는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금하시고 전화번호에 성함만 좀 남겨 놓으시면 제가 확인하고 전화를 직접 드려서 현대투자문자 회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